나윤서는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떨리고 있었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검은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말기 위암, 즉시 수술 필요, 예상 비용 3억 원.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워준 엄마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을 팔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주셨던 그 손길이 떠올랐어요. 윤서야, 엄마의 목소리에 윤서는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웃고 계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수술 받으셔야 해요. 돈이 어디 있니? 윤서,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 23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5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윤서는 엄마를 병실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엄마가 3달 만에 이렇게 수척해지셨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걱정 마세요. 윤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손목이 윤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윤서는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담당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신용등급으로는 3천만 원이 최대예요. 그것도 이자가 높아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어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동이셨고 엄마 쪽 친척들과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 연락이 끊겼죠. 저녁 7시 윤서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윤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을 순 없어. 절대로. 윤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최지우였어요. 윤서야, 지금 어디야?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시내 카페로 나올 수 있어? 지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윤서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까지 엄마를 돌봐줄 간병인을 부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갈 수 있어. 어디로 갈까? 30분 후에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30분 후에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30분 후 윤서는 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복을 입은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서야, 앉아. 윤서가 자리에 앉자 지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서 불렀어. 무슨 제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결혼. 태산그룹 서준혁 이사하고 윤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산그룹이라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지우야, 무슨 소리야? 나랑 재벌이 무슨. 들어봐. 그 집 차남이 10년째
자폐증을 앓고 있대. 가족들이 대외 이미지 때문에 결혼을 시키려는데 교권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고 있어. 지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계약 기간 3년. 명목상의 아내 역할만 하면 돼. 외부 행사 동반 참석. 저택에서 거주. 대신 계약금 3억. 만료 후 2억 추가. 총 5억이야.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5억.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부부관계 불가 조항이 있어. 그 사람이 타인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한대. 그리고 3년간 절대 이혼 못해. 계약 위반하면 전액 반환이야. 자폐증이라고? 10년 전부터 그렇대.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충격으로요. 그래서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뗀 상태야. 윤서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우야,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야? 속이는 게 아니야. 서로 필요한 거지. 그 집은 대외 이미지가 필요하고 넌 돈이 필요하잖아. 지우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나도 이런 제안 하기 싫어. 하지만 어머니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며?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생각해 볼게. 시간 좀 줘. 내일까지만. 다른 후보자들도 있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3년. 3년만 참으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계셨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를 잃을 순 없어요.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나야. 할게. 그 계약 결혼. 이틀 후, 윤서는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30층 유리 건물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되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직원이 확인 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3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한 곳은 거대한 응접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그림들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사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비서가 차를 내오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윤서야, 너무 떨지 마. 면접 같은 거야. 응.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서준혁의 어머니, 태산그룹 이사장이었습니다. 나윤서 씨죠. 네, 안녕하세요. 윤서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사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윤서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윤서는 긴장해서 손을 꼭 쥐었어요. 최 변호사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우리 준혁이와의 계약 결혼 말이에요. 네, 준혁이는 10년 전 형을 잃은 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말도 거의 안 해요. 이사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도 30이 넘었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만남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외부 행사에 동반하고 명목상 아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식 계약서였어요. 계약 기간은 3년, 선금으로 3억, 계약 만료 시 2억을 추가로 드려요. 그동안 주거와 생활비는 모두 저희가 부담합니다. 윤서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지우가 보여준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부관계 불가라고 써 있는데요. 네, 준혁이가 타인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해요. 악수조차 힘들어하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불가능해요. 명목상의 결혼일 뿐입니다.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건강 상태가요. 말기암이세요. 수술이 급하고요. 그렇군요. 성금 3억은 내일 바로 입금하겠어요. 어머님 수술비로 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사장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아무나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사장이 배를 눌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준혁이 모셔와요. 네, 이사장님.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서준혁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비서가 그의 팔을 잡고 안내했어요. 서준혁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준혁아, 여기 앉아. 이사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았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준혁아, 인사해야지. 윤서 씨야. 내 약혼자가 될 분이야. 준혁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윤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서 씨, 놀라지 마세요. 준혁이가 원래 이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준혁아, 손 한번 잡아봐. 윤서 씨 손이야. 이사장이 준혁의 손을 잡아 윤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움찔하며 손을 걷었어요. 마치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요.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하면 돼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 씨,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가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윤서는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10년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할까요? 이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윤서 씨, 조항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윤서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했어요.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사장도 서명했어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 씨. 내일 선금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장이 달력을 받습니다. 결혼식은 2주 후에 하면 될까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혼수나 예복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윤서 씨는 가족들만 초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윤서 씨한테 인사해야지. 준혁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윤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잘 부탁드려요. 준혁은 대답 없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힘들겠지만 잘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윤서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어요. 윤서야, 후회 안 해? 아니, 안 해. 이게 엄마를 살리는 길이야.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윤서의 계좌에 3억이 입금됐습니다. 윤서는 즉시 병원에 수술비를 냈어요. 엄마의 수술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윤서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마련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윤서는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말하기로 했어요.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태산그룹에서는 모든 결혼 준비를 해줬어요. 드레스, 예복, 예식장 예약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며칠에 한 번씩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후 살 집을 미리 보기 위해서였어요.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본체와 별채로 나뉘어 있었고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윤서 씨는 별채를 쓰시면 돼요. 준혁이는 본체에 있고요. 집사가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별채를 둘러봤어요.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체에만 있었고 윤서가 방문할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최고였고 수술 후 상태도 좋았어요. 윤서야, 정말 기적이야. 이렇게 좋은 의료진을 어떻게 구한 거니? 엄마, 그냥 운이 좋았어요. 윤서는 여전히 결혼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직후라 충격을 줄까봐 걱정됐어요. 결혼식 3일 전 윤서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산그룹 서준혁 씨랑요. 계약 결혼이에요. 윤서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계약 조건, 3년 기한, 모든 것을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야,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희생 아니에요. 엄마를 살리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돼요. 하지만, 엄마, 제 선택이에요. 후회 안 해요. 엄마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윤서는 자신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저택으로 가는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3년. 3년만 견디면 돼. 엄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그녀는 트렁크를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엄마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윤서야. 내일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떨지 마. 응, 고마워 지우야. 3년만 지나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윤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윤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날씨는 쌀쌀했어요.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준혁 씨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10년간 자폐증을 앓았을까? 차가 예식장 앞에 멈췄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윤서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일주일 전 지우를 만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 검토, 건강검진, 혼인신고, 그리고 오늘 결혼식이었죠. 엄마는 어제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세요. 플래너의 목소리에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식장 안이 보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랑 측 가족 몇 명과 회사 관계자들 뿐이었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걸었어요. 단상 위에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주례가 식을 진행했지만 준혁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례의 말에 준혁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손에 닿기 직전 그는 움찔하며 손을 걷었어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요.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의 어머니인 이사장이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아 윤서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례는 당황한 표정으로 식을 이어갔어요. 서약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끝까지 윤서를 보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패백도 생략됐습니다. 준혁이 사람들을 힘들어한다는 이유였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갔어요. 윤서는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이게 내 결혼식이었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계약이었습니다. 3년만 견디면 됐죠. 밖으로 나오니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준혁이 먼저 타 있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기, 윤서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 창밖을 보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거대한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태상그룹 본가였습니다. 한옥과 현대식 건축이 조화를 이룬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드넓은 정원에는 소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가 윤서를 안내했습니다. 본체를 지나 뒤편의 별채로 향했어요. 준혁은 다른 집사를 따라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신부님의 방입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본체에 계십니다. 혼자 계시는 걸 편해하시거든요. 집사의 설명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였어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사가 나갔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더니 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 안정적이래. 걱정 마. 넌 그냥 3년만 버텨.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확인했어요. 납부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윤서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준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서는 당황해서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은 문을 조용히 닫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예요, 서준혁. 그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중얼거림과는 전혀 달랐어요. 침착하고 낮은 음성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계약서에는 부부관계 불가라고 써 있었죠. 준혁이 윤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표정이 아니었어요. 또렷한 눈빛, 차분한 표정이었죠. 그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든 조항입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투, 눈빛, 행동 모든 것이 자폐증 환자가 아니었어요. 당신, 대체 뭐예요? 낮에 본 모습은 뭐였고요? 연기였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10년이요. 10년간 연기했습니다. 10년이나요? 왜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당신 어머니 말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비밀이 새나간다면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계약이 파기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며칠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기하는지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을 때 윤서가 물었어요. 저기, 왜 저랑 결혼하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준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당신 눈빛이 진짜였으니까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요. 그런 사람이라면 제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윤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집사의 안내로 본체 식당에 갔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어젯밤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혁아, 인사해야지. 이사장의 말에 준혁은 윤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식사 내내 준혁은 죽만 떠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병원에서 돌아와 별채에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또다시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낮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준혁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준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저택 곳곳에 CCTV 위치를 알려줬어요. 이 별채에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낮에는 절대로 제게 정상적으로 말을 걸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힘드시죠?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요.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건 당신일 것 같아요. 10년이나 그렇게 사셨다니. 준혁은 놀란 듯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요. 그날부터 윤서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자폐증 환자인 남편을 돌보는 아내, 밤에는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준혁의 연기가 얼마나 완벽한지 깨달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집사들 앞에서 그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지친 표정으로 별채를 찾아왔어요.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사람은 10년이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점차 저택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낮에는 준혁을 조용히 지켜보고 밤에는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는 친구 지우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지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윤서야, 어때?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고.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진지한 얼굴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사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뭔데? 서준혁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거든. 변호사로서 궁금한 게 많았어. 지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상그룹 장남 서준우 교통사고로 사망.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12월 서준우는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죠. 현장에서 즉사였어요. 당시 서준우 씨는 30살이었대. 태상그룹 후계자로 확정된 상태였고 지우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장례식 사진이었어요. 상주석에 앉은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서준혁이었죠.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사고 직후부터 준혁 씨가
자폐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대. 형 죽음의 충격 때문이라고 했지. 윤서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고 3개월 후 준혁은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사장은 둘째 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부터는 아예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됐어. 경영권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거지.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산그룹 계열사 현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후로 태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나씩 정리됐어. 부실 계열사는 매각되고 알짜 계열사는 강화됐지. 10년간 그룹 가치가 2배로 늘었어. 그게 이상한 건가? 이 사장 혼자 한 것 치고는 너무 완벽해. 특히 전략적 결정들이 기가 막혀. 마치 지우가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모든 걸 설계한 것처럼 말이야.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떠올랐어요. 10년간 연기했다. 살기 위해서였다. 지우야, 혹시... 응,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혁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들어보니까 태윤 씨가 계속 준혁 씨를 시험한대. 시험을? 응, 갑자기 큰 소리를 내본다든지, 일부러 준혁 씨 앞에서 중요한 경영 얘기를 한다든지, 반응을 살피는 거지.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준혁은 10년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태윤이 와 있었어요. 준혁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신사적인 외모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저는 서태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형이야. 오랜만이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윤은 준혁의 어깨를 갑자기 탁 쳤어요. 야, 준혁아. 큰 소리였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죠. 태윤아, 그만해. 준혁이 놀라잖아. 이사장이 말렸습니다. 태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냥 반가웠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윤은 계속 준혁을 관찰했어요. 윤서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준혁이랑 대화는 좀 되나요? 아, 글쎄요. 아직은. 힘드시겠어요. 준혁이가 말도 안 하니까. 태윤이 준혁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다음 주 이사회에서 중국 법인권을 논의한대요. 3천억 규모거든요. 준혁이도 주주니까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는 힘들어. 너도 알잖니? 하긴, 그렇죠. 준혁이는 숫자도 모를 테니까요. 태윤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죽만 먹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윤서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준혁이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태윤 형을 만나셨죠? 네, 저 사람이 10년간 저를 시험해 왔어요. 오늘처럼요.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이 돌아가신 후 태윤 형이 후계자가 될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태윤 형은 늘 의심해요. 제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의 사고, 정말 사고였나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알아낼 겁니다. 그게 제가 10년간 이렇게 사는 이유니까요. 2달째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저택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낮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준혁과는 사람들 앞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준혁이 별채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님 면회 다녀오셨죠? 네,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다음 주면 퇴원하신대요. 윤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의료진들한테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계약이니까요. 준혁이 그렇게 말했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요. 준혁은 계약 이상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요. 준혁이 놀란 듯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착하지 않아요. 10년간 모두를 속였는걸요. 그건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는 참 대단하세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잖아요.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엄마는 제게 전부니까요.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윤서는 그에게 물었어요. 준혁 씨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제게 큰 기대를 하셨어요. 형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픈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왜요? 당신도 훌륭한 사람인데요. 형만큼은 아니에요. 형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10년간 형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 살아온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준혁 씨, 윤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준혁은 놀란 듯 손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 알아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먼저 손을 걷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작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가 나간 후 윤서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준혁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형과 함께 놀던 추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홀로 그룹을 이끌던 이야기들이었죠. 윤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늘 웃으면서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게 힘이 됐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늘 가면을 쓰고 있었죠.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형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겠죠. 회사에 관심도 없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요.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음악이요.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죠.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이라도 치시면 되잖아요. 10년간 안 쳤어요. 손가락이 굳었을 거예요.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윤서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윤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싶네요. 언젠가는요. 일주일 후 윤서의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윤서는 엄마를 모시고 저택 근처에 마련된 아파트로 갔어요. 이사장이 배려해준 곳이었습니다. 윤서야, 여기가 너무 좋구나. 사위 어른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엄마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사위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알아. 자폐증이라며. 괜찮니? 네, 괜찮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준혁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준혁에게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은 기뻐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편안해 하시니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니까요. 준혁이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 이상이에요. 당신은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윤서 씨,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준혁의 고백에 윤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계약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밤이 기다려져요.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요. 준혁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계약인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준혁이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서도 손에 힘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계약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에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윤서와 준혁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윤서는 본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며느리, 다음 주에 자선 행사가 있어. 준혁이랑 같이 가.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어주니 고마워요. 이사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좋은 분을 속이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집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전략기획실장님이 오셨습니다. 태윤이가 갑자기 왜? 잠시 후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채수 씨도 계시네요. 무슨 일이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준혁이는 어디 있어요? 서재에 있을 거야. 왜? 잠깐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태윤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녀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형이야. 할 얘기가 있어. 준혁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무반응이었어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 걸 봤어.
CCTV 영상인데 말이야. 태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윤서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저택 외곽 CCTV야.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새로 설치했거든. 화면에는 정원을 걷는 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비틀거리지 않고 고개를 들고 정상적으로요. 윤서는 입을 막았습니다. 태윤이 계속 말했어요. 신기하지? 자폐증 환자가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나? 게다가 태윤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준혁이 별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밤 11시 윤서를 만나러 가던 때였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재수 씨 방으로 가더라? 부부관계 불가 조항은 뭐였어? 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0년이야, 준혁아. 10년간 우리를 속였지? 자폐증은 거짓이었어. 넌 처음부터 정상이었어. 태윤이 준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아냈으니까. 이번 주 이사회에서 공개할 거야?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말이야.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태윤이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 재수 씨. 여기 계셨어요? 저는 잘 됐네요. 재수 씨도 들어야 할 얘기거든요. 태윤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윤서를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말해요. 준혁이 정상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매일 밤 만나잖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재수 씨도 공범이라는 거 말이에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사기라니요. 10년간 장애인 행세를 하며 세금 감면 받았어요. 복지 혜택도 받았죠. 이거 범죄예요.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에서 증언하세요. 준혁이 당신을 속였고 당신도 피해자라고 말이에요. 그럼 준혁 씨는 당연히 모든 걸 잃겠죠. 주식도 재산도 명예도요. 하지만 당신은 안전해요. 어머님도요. 태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서 엄마가 입원한 병원 이름이 보였어요. 어머님 병원비 누가 대주는지 알죠? 태산그룹이에요. 재수 씨가 협조 안 하면 그 지원이 끊길 거예요.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금요일까지 3일 있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태윤이 나갔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엄마냐, 준혁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엄마가 계신 아파트로 갔어요. 엄마는 밝은 얼굴로 윤서를 맞았습니다. 윤서야 왔구나. 밥 먹었어? 네, 엄마. 요즘 어떠니? 좋아. 약도 잘 먹고 있고, 다음 달 검사에서 이상 없으면 완치래. 엄마의 건강한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다시 선택해야 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엄마. 윤서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윤서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건강해서 좋아요. 윤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밤 11시 윤서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와 있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네. 태윤 형이 당신을 만났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요. 아니에요. 태윤 형이 뭐라고 했나요? 윤서는 태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사회 증언, 엄마 병원비, 모든 것을요. 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렇군요.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어요. 윤서 씨, 증언하세요. 네, 태윤 형 말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왜요?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현명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당신을 배신할 수 없어요. 윤서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6개월 동안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혼자 10년을 버텼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면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서 씨, 저 믿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준비한 거 있잖아요. 지금이 그걸 보여줄 때예요.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가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윤서도 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서 씨, 제가 약속할게요. 당신과 어머님을 지킬게요. 반드시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믿었어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일찍 일어나 준혁을 봤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가실 거예요? 네, 10년 만에 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 믿어요. 윤서 씨도 같이 가주세요. 옆에 있어 주세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함께 본체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장을 입은 준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준혁아, 왜 그렇게 입었니?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사장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이사회에 같이 가도 될까요? 이사회, 거기는 왜? 그때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혁을 보고 비웃었어요. 어머, 준혁이 정장 입었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태윤아, 무슨 소리니? 곧 아실 거예요, 어머니. 태윤이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윤서와 준혁도 따로 차에 올랐어요. 태상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0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윤서는 긴장했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20층 이사회실로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회의실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사장도 상석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태윤이 준혁을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몇 가지 안건이 논의됐어요. 태윤은 계속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기타 사항인데요.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서준혁 이사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봤어요. 태윤아, 이게 무슨... 잠시만 들어주세요, 어머니.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정원을 똑바로 걷는 준혁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10년간 자폐증을 앓고 있다던 서준혁 이사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윤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밤마다 신부방으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계약서에는 부부관계 불가 조항이 있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태윤아, 당장 멈춰. 이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계속했어요. 10년입니다. 10년간 서준혁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자폐증은 거짓이었어요. 세금 감면, 복지 혜택 모두 사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임원들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사장은 창백한 얼굴로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이게 사실이니?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신부인 나윤서 씨도 공범입니다. 알고도 숨긴 거죠? 지금 증인석에 세우겠습니다. 태윤이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나윤서 씨, 서준혁이 정상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윤서는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직하네요. 그럼 서준혁이 당신을 속였나요? 아니요, 네, 속이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윤서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10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 모든 임원들을 돌아봤어요. 자폐증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태윤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봐요. 인정했잖아요. 이제 경찰에. 하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켰어요. 10년 전 제 형 서준우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는 사실이죠. 화면에 사고 기록이 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형의 차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뺀 거예요. 경찰은 정비불량으로 결론 내렸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그를 바라봤어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태윤 형. 10년간 증거를 모았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10년 전 정비소 앞이었어요. 한 남자가 준우의 차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태윤 형이 운전기사였던 강민수입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어요. 강민수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죠. 하지만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어요. 준혁이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서였어요. 서태윤의 지시로 서준우의 차를 조작했다. 이게 유서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사장이 의자를 붙잡았어요. 준혁아, 이게 무슨... 어머니, 형을 죽인 건 태윤 형입니다. 준혁이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검찰에 이미 제출했어요. 오늘 오후에 소환장이 나갈 겁니다. 준혁이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태윤의 횡령 증거, 배임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태윤 형이 10년간 저지른 범죄 기록입니다. 회사 돈 50억 횡령, 계열사 부당거래, 뇌물수수. 닥쳐.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0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태윤 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준혁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자폐증 연기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복지 혜택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모두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재무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서준혁 이사는 모든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준혁이 이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10년간 속여서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서태윤 씨,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태윤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회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형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준혁이 윤서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보인 진짜 모습이었어요. 이사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회의실 밖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서와 준혁은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택 정원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윤서는 별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준혁이 정원사와 함께 꽃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옷차림에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태윤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형준우의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모든 죄가 인정됐습니다. 준우의 명예도 회복됐죠. 그의 묘비에는 태상그룹을 빛낸 훌륭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준혁은 회장직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사장이 계속 경영을 맡았어요. 준혁은 전략이사로만 일하며 주 3일만 출근했습니다.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어머니, 준혁의 말에 이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10년을 잃은 아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윤서의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저택 근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윤서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윤서가 웃으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여기 묻었어요. 그녀가 준혁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준혁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항상 옆에 있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사회 이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0년 자폐증, 연기한 재벌, 이세형, 살해한 사촌형 온갖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준혁의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그의 편이 됐습니다. 10년간 형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숨긴 효자, 진정한 복수를 이룬 남자. 준혁은 인터뷰를 한 번만 했습니다. 그것도 형을 위해서였어요. 형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그 후 준혁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윤서 씨,
오늘 특별한 날이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결혼한 지 정확히 1년 됐어요. 계약은 3년이었는데요. 그러게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의미가 없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비밀이에요. 7시에 본체 음악실로 와주세요. 준혁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윤서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후에 윤서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셨어요. 엄마, 건강하시네요. 그럼 요즘 너무 좋아. 사위 어른도 잘 챙겨주시고. 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윤서 엄마를 찾아뵀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준혁 씨 선택한 거요. 당연하지. 저렇게 좋은 사람 어디 있니? 너를 위해 목숨 걸었잖아. 1년 전 이사회 때 준혁은 윤서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약 태윤이 이겼다면 준혁은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엄마, 행복해요. 준혁 씨랑 있으면요. 그래, 우리 딸. 그 얼굴 보니 엄마도 행복하다. 엄마가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서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윤서는 본체 음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 씨, 이게 뭐예요? 앉으세요. 들려드릴 게 있어요. 윤서가 피아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10년 만에 치는 거예요. 손이 떨리네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준혁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음악실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혁의 손놀림이 점점 자신감 있어졌어요.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아름다운 연주자였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윤서는 박수를 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윤서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준혁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윤서 씨, 네. 1년 전 우리 결혼식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제대로 된 결혼식도 아니었지만요. 그래서요. 다시 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나윤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준혁이 반지를 윤서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윤서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사랑을 알게 해줘서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한 달 후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윤서의 엄마가 신부 대기실에 와 계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행복해라, 윤서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행복할게요. 이사장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며느리. 우리 준혁이 돌아오게 해줘서요. 아니에요, 어머님. 준혁 씨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당신이 옆에 있어 줬으니까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단상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준혁은 당당히 서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윤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윤서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주례가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준혁이 윤서에게, 윤서가 준혁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윤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눴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친구 지우가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윤서야. 정말 잘 됐다. 너무 행복해 보여. 응. 지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인연도 없었을 거야. 운명이었나 봐. 너희 둘은요?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이가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모두 며느리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저는 10년간 제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저로 살고 있어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가 용기를 줬습니다. 가면을 벗어도 괜찮다고, 진짜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말해줬죠. 감사해요. 윤서 씨. 윤서가 일어나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미소 지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진짜 신혼집이었어요. 윤서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당신은요?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윤서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1년 전 당신과의 결혼. 사실 제가 계획한 거였어요. 윤서가 놀라서 준혁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선택했죠. 당신의 효심, 성실함을 조사했어요. 그럼 처음엔 계산이었어요. 당신이라면 제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혁이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을 알아가면서 계산이 사랑이 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였죠. 윤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어느 순간 눈치챘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윤서가 준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계산으로 시작했어도 지금 이 사랑은 진짜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준혁이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엄마도 건강했어요. 형의 명예도 되찾았고 악인도 처벌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서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좋아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준혁이 윤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윤서도 그를 안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계약이 사랑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아픔이 행복이 된 이야기.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